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찍어볼 Y 시리즈 네 번째 문제는 생성 소멸자에서 순수 가상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예요. 그래서 이 소멸자라는 것도 객체가 소멸될 때는 어떤 상황이죠?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스택에서 함수가 내려가면서 그 안에 있던 지역 변수인 객체가 이제 해제되는 경우에 메모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적 할당 받은 메모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메모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소멸자에 이제 정리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 놓는데, 그런 소멸자를 호출함으로써 내가 정리해야 될 작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경우는 이제 힙에 객체를 생성했을 때 우리가 이제 딜리트 해줬을 때 이제 객체가 소멸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소멸되기 전에, 메모리에서 삭제되기 전에 정리해야 되는 작업을 소멸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순수 가상함수를 호출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어제 이제 첫 번째 문제였던 가상함수를 생성자에서 호출하면은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인데 순수 가상함수가 돌면은 또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고요. 예제를 보시면은 어제 거에서 이렇게 순수 가상함수가 하나 추가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얘는 지금 주석 처리돼 있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답변이긴 한데, 얘가 일단 코드 설명드리고 왜 여기 주석 처리를 해놨는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 페어런츠 코드가 있습니다. 페어런츠가 있고 여기엔 순수 가상함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제 페어런츠 타입으로는 인스턴스를 생성을 못해요. 즉 타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객체를 생성할 수는 있는데 페어런츠 타입의 온전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입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타입이 되면은 포인터 타입으로서 실제 인스턴스는 자식이 돼야 되고요. 스택의 객체를 값으로 생성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페어런츠만 생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페어런츠는 추상 클래스가 되어 버렸어요. 왜냐? 순수 가상함수라는 구현이 없는 함수를 가지게 되면서, 가상함수를 가지게 되면서 페어런츠 타입으로 객체 인스턴스를 생성했을 때 이 퓨어 버추얼 펑크라는 함수의 호출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애초에 구현이 없잖아요, 얘가. 는 0이라고 해가지고 구현이 없습니다. 구현이 없는데 호출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정의되지 않은 행동이죠. 이거는 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추상 추상 메서드, 자바에서는 추상 메서드라고 하는데 C++에서는 순수 가상함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순수 가상함수로 부르겠습니다. 순수 가상함수를 하나라도 가진 클래스는 그 내용물이 뭐가 있든지 간에 추상 클래스가 된다. 추상 클래스는 인스턴스의 생성, 즉 실제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실제 페어런츠 타입에 맞는 이제 메모리 레이아웃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자식들의 참조 타입은 될 수 있어요. 다른 자식들을 참조할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실제 생성되는 인스턴스가 자식들의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페어런츠 타입으로 메모리 레이아웃을 가질 수 없다. 메모리 공간을 가질 수 없다. 페어런츠 크기만큼에 딱 맞는 메모리 공간을 객체 생성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순수 가상함수가 하나 들어와 있고, 얘가 이제 여기 생성자와 소멸자에서 각각 호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주석을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애초에 호출이 불가능합니다. 즉 컴파일이 안 돼요. 링커에서 에러 납니다. 왜냐? 퓨어 버추얼 펑크가 밑에서는 물론 오버라이딩을 해놨어요. 이거 오버라이딩 안 하면은 이 자식도 수상 클래스 되거든요. 그래서 오버라이딩을 해놨습니다. 오버라이딩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호출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시점 생성과 소멸 시점에는 페어런츠의 함수들에서 볼 수 있는, 즉 접근할 수 있는 함수가 누구죠? 그렇죠. 결국 자신의 거예요. 자신 거예요. 자식의 오버라이딩된 퓨어 버추얼 펑크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성자에서는 세팅되는 가상함수가 뭐죠? 그렇죠. 페어런츠의 가상함수입니다. 그리고 버추얼에서는 어떻게 되죠? 자식의 메모리가 전부 다 정리된 상태로 올라오게 되죠. 자식의 메모리가 전부 다 정리된 상태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여기서도 결국에는 가상 테이블은 자식 거라서 자식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소멸자에서는 자식계 호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허용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소멸자 같은 경우에는 호출되는 순서도 자식이고 먼저 실행되는 것도 자식입니다. 즉 자식계 먼저 전부 다 실행이 돼요. 여기까지 실행된 다음에 이 지점에서 자식의 소멸자 함수가 종료되기 직전에 부모의 소멸자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add 실행시키고 pure func 실행시키는데 이게 만약에 자식 거를 호출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메모리가 이미 해제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포인터가 있어가지고 포인터에 대한 딜리트가 이미 일어난 상황이에요. 자식계 다 실행이 됐으니까. 근데 이 pure func에서 pure func 자식의 오버라이딩한 함수에서 해당 멤버 변수에 접근하면 어떡하죠? 그렇죠. 이미 딜리트 됐는데 거기에 대한 접근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은 컴파일 에러가 나겠죠. 그러면은 어,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 이유로 여기서도 아예 막아두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상 테이블이 자식께 올라오기 때문에 왜냐 가상 테이블은 어쨌든 부모도 가지고 있고 자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의 메모리 레이아웃을 정리를 해도 가상 테이블은 남아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퓨어 버추얼 펑크를 호출했을 때 자식 쪽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자식의 퓨어 버추얼 펑크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예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부모의 가상함수를 호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링커에서 에러가 나요. 왜냐면은 컴파일러는 얘가 주석으로 안 돼 있어도 넘어갔어요. 왜냐면은 함수가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냥 퓨어 버추얼 펑크가 선언이 돼 있으니까 얘가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냥. 근데 링커에서 얘를 호출하는데 실제로 얘가 연결돼야 되는, 즉 링커가 뭐예요? 링커가 이제 외부 심볼들, 외부라고 하면은 각각의 OBJ 파일들이 이제 컴파일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 OBJ 파일들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내가 호출하고 있는 함수가 같은 CPP 파일에 없더라도 다른 CPP 파일에 있는 거를 매칭해주는, 주소를 연결시켜주는 게 링커거든요. 링킹, 연결하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링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호출할 수 있는 함수는 이 부모의 순수 가상함수인데, 순수 가상함수는 뭐예요? 구현이 없어요. 즉 구현이 찾을 수 없다라는 링커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링킹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얘나 하나씩 열어두고 해도 생성자에서 일단 안 되는 게 자명하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생성자에서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은 가상함수라도 어셈블리어를 보면은 가상함수라도 그 뭐냐 멤버 함수를 호출하는 것처럼 어셈블리어가 나와요. 아예 그냥. 그래서 가상함수 테이블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한테 있는 add, 그냥 이걸 호출하고 버추얼도 자신한테 있는 자식 걸 애초에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자식 건 안중에 없어요. 가상 테이블이 자기 거기 때문에 어차피 너가 생성자에서 호출하는 모든 함수는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일 수밖에 없어 라고 못 박아두고 얘를 호출하려고 보니까 얘가 뭐다? 순수 가상함수다. 구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링커 에러가 난 거고요. 얘를 지우고 얘만 열어놓고 제가 이제 세운 논리대로 될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 여기서 만약에 자식 걸 호출해버리면 자식의 메모리는 이미 다 날라갔어요. 정리가 된 상태예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자식의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하거나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런타임 에러죠. 그렇게 되면 정리가 됐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오버라이딩 했는데, 다용적으로 동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방지를 하고자 얘도 부모의 펑크를 찾아서 호출하려고 하는데 뭐다? 순수 가상함수다. 구현이 없다. 그래서 링커가 야 너 이거 함수 호출하는데 이거 구현 없어. 어, 나 몰라, 나 못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해서 이걸 주석을 쳐놨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돌아가는데, 이걸 한번 실행시키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멸자에서 부모 쪽으로 올라갔을 때 가상 테이블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엄마 뭔데? 자, 일단은 이렇게 나오는데 부모 자식 오버라이딩한 순수 가상함수 자식, 이게 뭐냐면은 자 처음에 차일드 들어갑니다. 차일드 들어가면은 차일드의 생성자에서 선처리 영역에서
이거 하기 전에 뭐 하죠? 그렇죠. 부모 생성자나 부모 생성자 먼저 호출하고 그리고 멤버 클래스. 멤버 클래스가 뭐죠? 그렇죠. 내가 객체 타입으로 클래스 타입으로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을 때 멤버 클래스에 대한 생성자를 호출해서 해당 생성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게 선처리 영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부모를 호출합니다. 자, 그럼 부모 호출했어요. 그럼 일단은 이게 주석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add 호출하겠죠. 근데 이 add가 누구 거예요? 그렇죠. 부모 거 add 호출합니다. 왜냐? 애초에 여기서 호출되는 모든 함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멤버 함수, 즉 생성자를 가지고 있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생성자의 클래스 타입에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멤버 함수가 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그거에 대한 어셈블리 코드를 가상함수 테이블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정적 바인딩 하듯이 정적 바인딩으로 멤버 함수를 그냥 호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dd 호출되면은 부모가 처음에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모가 찍혀 있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거 호출했으니까 여기 만나서 종료되고 자식의 생성자로 다시 내려오면은 mchild int 2로 세팅하고 add 호출합니다. add 호출하면은 여기 자식 있죠. 자식 호출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퓨어 버추얼 펑크 호출하면은 오버라이딩한 순수 가상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여기서 호출이 가능한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식 클래스에서는 얘를 오버라이딩 했거든요. 즉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는 함수고 여기서는 부모 걸 호출할 이유가 전혀 없죠. 1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끔 아마 컴파일러가 어셈블리 코드를 정적 바인딩을 만들어 놨을 겁니다. 가상 테이블로 안 갈 거예요. 가상 테이블이 이 시점에 세팅이 됐어도 가상 테이블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생성자에서 호출되는 모든 함수는 일반 멤버 함수로 호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한테 있는 멤버 함수를 호출하는 것처럼 정적 바인딩으로 얘를 호출을 할 겁니다. 디서셈블리 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호출된 다음에 흐름 다시 돌아가죠. 생성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주소만 참조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페어런치가 이제 차일드의 참조를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암시적 형변환이 일어나죠. 타입이 다른데 우리가 따로 변환해 주지 않는 이유는 부모 자식 간의 상속 관계에서의 암시적 형변환 때문이고요. 이 암시적 형변환이 다형성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이유고 그렇기 때문에 다형성은 상속 없이는 동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상속 구조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됐을 때만 이런 식으로 암시적 형변환이 가능하고 암시적 형변환이 됐을 때 페어런츠로 add를 호출하면은 부모의 즉 이 페어런츠 타입의 add가 호출되는 게 아니라 자식의 add가 호출되기 때문이죠. 그게 다형성이잖아요. 다형적으로 코드를 호출하는 방법인데 그거의 근간이 되는 뭐다 암시적 캐스팅이고 서로 다른 클래스 타입 간의 암시적 캐스팅이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다? 두 클래스가 부모 자식 간의 상속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형성은 상속 없이는 동작할 수 없고 상속이 기반이 돼서 그 위에 이제 다형적으로 코드를 돌릴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어런츠에서 add 호출하면은 당연히도 부모의 가상함수가 호출이 되겠고요. 부모래. 이 자식의 add가 호출이 돼서 자식이 한 번 더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오버라이딩은 순수 가상함수까지 호출하고 자식 호출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멸자 왜냐 스택 내려가잖아요. 즉 리턴 되고 여기서 해제될 때 메인 함수 내려갈 때 객체 생성한 거 정리해 줘야죠. 이건 누가 합니까? 그렇죠. 스택이 합니다. 자, 스택이 하게 돼요. 여기서 스택이 차일드 정리하죠. 먼저 차일드 정리합니다. 그러면은 차일드 소멸자 열려요. 그래서 add 함수 호출합니다. add 함수 뭐예요? 그렇죠. 자식이죠. 그럼 퓨어 호출합니다. 뭐예요? 오버라이딩한 순수 가상함수죠. 이거 두 개 호출되면은 여기서 자식 순수 가상함수 이렇게 호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종료되기 전에 뭐 한다 했죠? 그렇죠. 부모의 소멸자 호출해 준다고 했죠. 부모의 소멸자 호출합니다. 부모의 소멸자 여기 있어요. 그럼 add 한 번 더 호출하고 부모 하면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객체가 해제까지 됐습니다. 이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코드 돌려보면서 어셈블리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일드 들어갑니다. 이거 세팅 되는데 먼저 올라가죠. 먼저 올라가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세팅되는 가상함수가 보면은
어제도 보여드렸다시피 차일드 페런츠죠. 페런츠 V 테이블 그리고 페런츠의 디스트럭터 소멸자가 가장 앞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 add 그리고 여기 퓨어 콜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그거예요. 순수 가상함수. 네. 순수 가상함수는 호출이 없잖아요. 구현이 없으니까 일단 가상함수긴 한데 지금 퓨어 콜이라고 해서 어디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얘가. 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호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걸 열어버리면은 얘가 볼 수 있는 게 실제로는 이 함수밖에 없어요. 어셈블리 볼까요? 자, 어셈블리 보면 여기 뭐예요? add 어떻게 돼 있어요? ad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컴파일러가 코드를 만든다니까요. 얘가 가상함수인데도 불구하고 주소로 점프하는 게 아니라 가상 테이블로 점프하는 게 아니라 이 주소로 바로 점프하는데 이 주소가 뭐다? 11028이잖아요. 11028이잖아요. 이게 그냥 함수의 주소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 가상 테이블에 add 함수 주소 보시면 11028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즉 뭐냐? 이미 어차피 생성자에서 호출되는 함수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멤버 함수 호출하듯이 정적 바인딩으로 컴파일러가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동적 바인딩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상 테이블 거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어차피 이 시점에 알 수 있는 가상 테이블은 부모 거고 부모 거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가상 테이블로 거치느니 어차피 네가 이 시점에 생성자 시점에 들어오는 가상 테이블은 페어런츠의 가상 테이블이니까 그냥 너가 페어런츠 가상 테이블 거쳐서 갈 바에는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한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add에 함수로 바로 점프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코드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적 바인딩이 돼 있죠. 그럼 이 논리로 봤을 때 얘에 대해서도 당연히 얘가 이게 호출돼야 되는데 이게 호출이 될 수가 없죠. 왜냐? 순수 가상 함수니까. 그래서 이거를 주석을 벗기면은 링커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링커가 이 주소를 매칭을 해주려고 했는데 컴파일러가 일단 못 해줬어요. 링커 가겠지 하고 냅뒀어요. 근데 링커 가려고 보니까 얘에 대한 주소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없으니까 당연히 없죠. 코드가 없는데 함수 포인터가 어떻게 나옵니까? 구현이 없는데 무슨 재주로 만들어줍니까? 그죠? 그래서 링커 에러가 나는 겁니다. 야, 너 없는 함수 호출하려고 했어. 너 구현 안 돼 있는 거 호출하네? 이거 안 돼. 라고 말해서 얘가 주석 처리된 거고요.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하면은 당연히 add에 대한 쪽으로 점프를 하는데 이게 뭐죠? 페어런츠 add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쪽으로 점프해서 이거 실행하고 내려오면은 자식입니다. 자식도 똑같습니다. 세팅하고 나면은 이렇게 child add, child 페어 이렇게 정적 바인딩이 돼버려요. 그냥 정적 바인딩은 이 주소가 나오면 정적 바인딩인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왜냐? 이 주소는 컴파일러가 하는 거거든요. 이 괄호 안에 구멍을 메꿔주는 건 컴파일러가 하는 일입니다. 이건 정적 바인딩이에요. 정적 바인딩은 뭐다? 내가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타입으로 매칭을 하는 거예요. 타입에 이제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를 그냥 매칭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 시점에 어디로 호출할지 알 수 있는 게 정적 바인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빌드까지, 그러니까 obj 파일까지 안 뽑아보고 전 처리한 다음에 컴파일만 한 시점에서 봐도 똑같이 작성이 돼 있어요. 왜냐? 이미 컴파일러가 매칭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 주소로.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가상함수 세팅이 됐어요. 다른 가상함수 세팅이 됐겠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퓨어 버추얼 펑크로 들어와 있죠. 차일드의 퓨어 버추얼 펑크, 차일드의 add, 차일드의 디스트럭터, 차일드의 v 테이블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왜냐? 선처리 영역에서 가상 테이블이 세팅이 먼저 되거든요. 그리고 mchild가 세팅이 되고 add 호출하고 그다음 이제 생성자 블럭이 호출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선처리 영역이라고 하는데 선처리 영역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부모나 내 멤버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주고요. 가상 테이블이 있으면 가상 테이블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들, 내가 여기다 초기화 리스트에 작성한 멤버 변수들의 초기화 리스트를 호출하면서 멤버 변수를 초기화를 진행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선처리 영역입니다. 선처리 영역 안에 이제 초기화 리스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얘도 가상함수잖아요. 가상함수면 원래는 가상 테이블 주소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정확히는 객체 자체, 디스포인터 자체를 넘기면서 이 주소에서 이 해당 함수들을 찾아가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정적 바인딩 돼 있잖아요. 정적 바인딩 되어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 위에서 부모에서 호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얘를 정적 바인딩을 해야 되는데 연결하려니까 얘가 구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링커 에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호출이 되고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고 add 호출하면은 똑같이 자식계 호출되겠죠. 이거는 이번에는 가상 테이블이 여기 들어오니까. 자, 그 다음에 소멸자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차일드 들어왔죠. 이 시점에 당연히 v테이블은 어? v테이블이 사라지네. 뭐지? v테이블이 그냥 사라지는구나. v테이블이 사라지네요. 신기하다. 잠깐 다시 볼게요, 이거. 이 시점엔 v테이블이 있거든요, 아직. 이 시점에 v테이블이 있는데 0을 넣는다고? RBP 114번지 114 더한 거에 그리고 차일드를 RCX에 넣고 소멸자를 호출하네요. 이게 아마 v테이블 0으로 만드는 것 같거든요. 이 RBP 114가 객체의 시작 주소일 거예요. 차일드 시작 주소일 겁니다. 여기서 114면 몇이지? 276? 그럼 여기 값에다가 276 더하면은 아마 객체 시작 주소 나올 거거든요. 이거 한번 시작 주소인지 찍어 볼게요. 와, 신기하다. 아닌데. 시작 주소는 또 아니네. 근데 여기서 이걸 한번 거치면은 차일드에 대해서 아직 안 날라갔네. 이게 뭐지 그러면 0을 대입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차일드에 대해서 아직 남아 있네요. 가상 테이블 주소가. 지금 가상 테이블 3개 있잖아요. 이게 지금 AACC C1 11까지 있는 게 지금 거의 비슷한 코드 영역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가상 메모리긴 한데 같이 뭉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차일드 넘기면은 차일드 소멸자 호출되는데 이 시점까지도 가상함수가 잘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거 틀어놓으면 언제 없어지는지 알겠지? 있어요, 아직. 아직 있는데 가상 테이블이. 근데 왜 여긴 없다고 나오지? 안 넘어온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함수 호출됐을 때 그 디스 포인터가 안 넘어와서. 그지. 없어질 수가 없지. 없어지면 안 되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RCX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흐름이 여기 멈춰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아직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상적으로 맞습니다. 삭제되는 게 아니고요. 삭제될 수가 없죠. 자, 그럼 여기서는 자식의 가상 테이블이 계속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가상 테이블이 들어와 있어도 여기 보시면은 정적 바인딩 돼 있죠. 가상 테이블을 점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생성자와 소멸자에서 호출하는 가상 함수든 멤버 함수든 뭐든 그냥 정적 바인딩 시켜버립니다. 즉 이 클래스 해당 클래스에서 소멸자를 호출하고 있는 해당 클래스 안에 있는 가상 함수는 그냥 일반 멤버 함수 호출하듯이 그냥 호출해 버려요. 그게 이제 더 효율적이라 그런 거겠죠. 어차피 가상 함수가 여기로 들어오니까. 자, 그럼 얘를 두 번 호출했다 치고 여기까지 가면 이제 여기서 부모 거 콜하겠죠. 그리고 디스 그대로 넘길 겁니다. 가상함수도 그대로 차일드일 거예요. 차일드께 그대로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서 넘어온 디스가 그대로 가상함수가 차일드께 그대로 넘어오죠. 그렇죠. 차일드께 그대로 넘어오는데도 여기서 호출하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링커 에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컴파일이 되면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여기 가상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성자에서는 안 된다 쳐도 소멸자에서는 될 수도 있습니다. 컴파일이 되면. 왜냐면 이거 호출하는 시점에 가상 테이블이 이거잖아요. 그럼 그냥 자식 호출해버리면 되거든요. 이거 퓨어 펑크 호출하면 돼요. 어. 근데 여기서도 지금 안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얘가 정적 바인딩을 해야 되는데 생성 소멸자에서는 기본 동작이 정적 바인딩인 겁니다. 그냥 가상함수건 먹은 기본 동작이 정적 바인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코드를 링커가 못 만들어줘서 링킹 에러가 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가상함수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 add 호출했을 때 뭐가 호출돼요? 원래 같으면 이 가상함수 가상 테이블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야 페어런치로 바뀌네? 페어런치로 바뀌네요. 아씨 이거 뭔데? 페어런치로 바뀌네요. 와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디스포인터가 자식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식게 있었는데 디스가 RAX로 옮겨지고 RCX 한 다음에 RCX에 RAX 와 첫 번째 주소에다가 부모의 가상 테이블 밀어 넣는구나. 이거 정정할게요.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RCX에서 담겨 있었던 건 자식의 가상 테이블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식의 메모리 주소, 자식의 디스 포인터가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넘어와서 저장을 해놨어요. RSP에다가 RSP 플러스 8 지점에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디스 포인터를. 근데 여기서 그 디스 포인터를 RAX에 담은 다음에 V테이블 있잖아요. 페어런츠의 V테이블을 RCX에 담아서 이동시켜서 주소 이동해가지고 RCX를 RAX에 이동시킵니다. 즉 이게 뭐냐? RAX 지금 뭐가 담겨 있어요? 디스포인터 담겨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디스포인터의 첫 번째 시작 주소에다가 이 메모리 주소 끼워 넣으니까 맨 앞에 8바이트 즉 가상 테이블 주소 부분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려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코드는 지금 여기 그려드리는 것처럼 자식의 가상 테이블이거든요. 그리고 여긴 자식의 메모리가 있었겠죠. 부모 있고 자식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코드가 여기 이 세 줄 코드가 돌면서 최종적으로 이게 실행이 되면은 여기가 부모의 가상 테이블로 바뀌어 버려요. 부모의 가상 테이블로 이게 바뀌어 버립니다. 소멸자에서도 가상 테이블 세팅을 하는구나. 생성자에서만 가상 테이블 세팅을 하는 줄 알았는데 소멸자에서도 가상 테이블 세팅을 합니다. 와 이거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가상 테이블로 세팅이 되고 거기에 있어서 어차피 소멸자에서도 가상 테이블이 세팅이 되기 때문에 생성자와 마찬가지로 그냥 정적 바인딩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서 가상 테이블이 자식 부모 걸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가상 테이블 거쳐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페어런츠 애드로 컴파일러가 정적 바인딩을 맺어 놓는 겁니다. 부모 걸로 맺어 놓는데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이유죠. 생성자에서 호출 안 되는 거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왜냐? 맺어 놔야 돼요. 근데 얘가 뭐예요? 부모 입장에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퓨어 펑크는 뭐예요? 순수 가상 함수예요. 그래서 얘에 대한 그 코드가 구형 코드가 없기 때문에 링커에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네, 그럼 정리가 되네요. 정리를 하면은 이겁니다. 자, 일단 생성자와 소멸자 모두 가상 테이블이 세팅이 된다. 첫 번째, 가상 테이블은 생성자와 소멸자 모두 세팅이 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각 생성자와 소멸자에서 호출하는 함수는 가상 함수든 일반 함수든 그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할 수밖에 없다. 왜냐? 일단 일반 멤버 함수 같은 경우에 너무나 당연하게 거기서 그 시점에서 호출할 수 있는 멤버 함수는 그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함수겠죠. 그리고 가상 함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가상 테이블이 내 걸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내 가상 테이블에 있는 가상 함수를 호출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컴파일러는 가상 테이블로 이동해서 가상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가상 테이블로 이동해서 코드를 함수를 호출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가상함수든 일반 멤버 함수든 똑같이 정적 바인딩을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정적 바인딩은 곧 컴파일러가 어떤 함수 포인터로 이동을 해서 함수를 실행해야 될지에 대한 주소값을 미리 연결을 시켜버리고 땡 치는 겁니다. 그게 정적 바인딩이잖아요. 컴파일러가 이 함수의 호출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다? 클래스 안에서 생성자와 소멸자, 클래스 안에 생성자와 소멸자 안에서 함수를 호출하면 컴파일러는 무조건 가상함수든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정적 바인딩으로 컴파일러가 함수 호출이 어디로 돼야 되는지, 어떤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지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가상함수를 소멸자와 부모의 생성자와 소멸자에서 호출할 경우에는 컴파일 에러가 아닌 링킹 에러가 난다. 왜냐? 컴파일러는 없으면 그냥 넘겨요. 함수에 정의가 있고 이 함수에 대해서 구현이 나중에 나오겠지 하면서 링커로 넘깁니다. 근데 링커로 넘겼는데 어떻게 해요? 얘에 대한 이 클래스에서 링커가 찾았는데 범위가 여기니까 여기서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구현이 없어요. 뭐 더 찾을 데도 없어요. 다른 CPP 파일에도 얘에 대한 구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링커 에러가 그래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자와 소멸자에서 순수 가상함수는 부모의 생성자와 소멸자에선 호출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순수 가상함수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내부에서 순수 가상함수의 호출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식에선 됐었죠. 왜냐? 나는 오버라이딩 했거든. 이건 순수 가상함수가 아니에요. 그냥 오버라이딩한 함수지. 오버라이딩한 멤버 가상함수입니다. 오버라이딩한 가상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이게 정적 바인딩으로 해도 구현이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이거에 대해서 미리 코드를 만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는 컴파일러가 코드를 못 만들어요. 그래도 에러가 아니에요. 왜냐?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컴파일러는 링커한테 넘기는 겁니다. 네가 찾아서 메꿔. 네가 찾아서 주소 메꿔. 한데 링커가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왜냐? 당연히 나중에 얘가 순수 가상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생성자와 소멸자에서 순수 가상함수,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와 소멸자에서 순수 가상함수의 호출은 불가능하다. 왜냐? 컴파일러가 정적 바인딩으로 생성자와 소멸자에서 호출되는 모든 함수에 대해서 정적 바인딩으로 동작하게끔 진행을 하는데 순수 가상함수 같은 경우에는 구현이 없고 이걸 링커로 넘겨봐야 어차피 구현이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링커에서 에러가 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자와 소멸자에서의 함수 호출은 무조건 해당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로의 정적 바인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식에서는 뭐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자식에서 다 구현되어 있는 자기 꼬추라더라도 얘가 정적 바인딩이라도 얘 구현되어 있죠. 얘 구현되어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에서 순수 가상함수를 가지고 있는 추상 클래스인 부모의 생성자와 소멸자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가상 테이블이 어차피 세팅이 되니까 가상함수도 정적 바인딩으로 컴파일러가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얘에 대한 구현을 링커가 못 찾고 링커 에러가 난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